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오고 여름 휴가 계획에 맞춰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조절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마음 건강이죠. 지금 다이어트로 마음이 지쳐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태양볕도 쬐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인 불명의 두통 또 편두통과 턱관절에 대한 주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대인이 자주 호소하는 두통 또 편두통이 어떻게 해서 턱관절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두통과 편두통의 그 대부분 원인이 네. 턱관절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과연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두통하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화병이 그로 인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두통과 편두통이 턱관절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과 심지어는 의료인들까지도 그리고 또 아나운서님도 아마 만성적인 두통과 편두통의 그 원인이 네. 잘못된 각종 습관이나 또 각종 공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화병 등등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만성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렇게 턱관절이 과연 어떤 이유로 현대인의 흔한 만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라는 것인지 청취자와 또 시청자분들께 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죠. 예. 단순히 만성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 불명이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극심한 만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의 원인도 이 턱관절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현대인이라면 전체의 한 95% 이상 그리고 성인의 한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두통이나 또는 편두통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흔한 질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심지어 만성 두통과 그 원인 불명의 아주 극심한 두통, 편두통까지도 90% 이상이 턱관절이 불균형의 원인이 돼서 발생되는 거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그럼 어떤 원리로 이렇게 턱관절이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만성 두통과 편두통 또 심지어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두통, 편두통은 우리 머리에 분포된 관련 근육의 긴장 수축으로 인한 머리 부분의 근육통 및 연관통을 우리는 흔히 두통 또는 편두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뼈는 이 22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뼈를 크게 나누면은 이 꼭대기에 있는 두개골뼈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상악골뼈 그리고 아래 턱인 하악골뼈 등 3개 대표적인 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개 뼈 중에서
아래 턱뼈인 이 하악골만 항상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뼈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턱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한마디로 이 머리뼈를 전체적인 머리뼈를 움직이는 가장 큰 관절이며 항상 쉼 없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아래 턱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뇌가 숨을 쉬고 또 음식을 넘길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턱뼈가 머리뼈에 붙어 있으면서 머리뼈를 가장 많이 움직이고 예. 22개 두개골 뼈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만성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을 이렇게 턱뼈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아래 턱뼈인 이 아래 턱뼈는 하악에 붙어 있는 이 아래 턱뼈 하악에 붙어 있는 모든 이쪽의 근육이 측두근인데 양머리 옆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두근은 아래 턱부에서 모두 분리돼서 머리뼈로 연결되면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아래 턱뼈에서 기시된 측두근에 나타나는 긴장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턱뼈는 두개골 뼈의 중심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나비 모양의 뼈, 나비 모양의 뼈의 중심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 모양의 뼈의 중심부에는 또 여기 아주 단단한 그 뼈로 깊숙한 곳에 우리 몸 생명체 핵에 해당되는 뇌하수체가 깊숙이 감춰져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턱관절에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난다면은 두통과 편두통 또는 만성두통과 원인불명의 편두통의 원인까지 되는 기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턱관절이 머리뼈 전반을 지배하는 모든 신경과 근육을 지배하고 22개의 뼈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턱관절의 불균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각종 두통과 만성두통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인이 되는 두 가지 관점의 기전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첫째로 만약에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면은 아래 턱뼈의 근육과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머릿속 깊은 곳에 나비 모양의 저평골뼈가 제대로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 척수에게 펌프질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뇌 척수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뇌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도 초래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은 이 3차 신경과 뇌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1번, 2번, 경추, 목뼈가 틀어지면서, 이 뇌척수에게 상하 통로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이 옆을 지나는 척수신경인 제1, 2, 3 경수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경수신경은 이 후두부를 비롯해서 이 두정부 머리 꼭대기까지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과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두통을 나타내는 일반 대부분 두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두통의 원인만이 아니라 턱관절의 불균형이 각종 두통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핵심 원인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 각종 두통의 핵심 원인이 대부분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두개골뼈에 부착된 여러 근육과 신경의 압박을 통해 나타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평소에 우리 자세와 음식을 씹는 저작 습관, 그리고 척추 구조의 불균형도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두통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대개는 어깨 높이가 달라져 있고, 그리고 등이 굽어져 있고, 또 목이 앞으로 쭉 뻗어져 있는 일자목과 거북목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도 박사님께서 일자목이나 척추 후만 또 척추 측만, 일자 허리까지 모두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턱관절의 불균형이 우리 몸의 척추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종 만성병이나 난치병 또 만성 두통까지 유발을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만성 두통과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원인 불명의 각종 두통 대부분이 왜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기인되는지 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턱관절이 이 불균형이 관련된 척추와 신경계는 를 무너뜨리면서도 또 각종 희귀 난치병은 물론 요즘 흔한 우울증의 원인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과 편두통 또는 어떤 원인 불명의 고질적인 두통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게 또다시 현대인의 우울증을 병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늘 진통제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진통제 남용으로 또 만성 두통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만성 두통은 다시 현대인의 우울증의 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통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또 이것이 원인돼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씩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좀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만성 두통과 편두통 또 심지어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편두통까지 다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기인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두통과 편두통의 원인이 여러분이 전혀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분의 턱관절이 불균형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턱관절의 어떤 미세한 불균형이 턱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측두근에 의해서 이 두개골을 뒤틀리게 하고, 그리고 뇌 척수의 압과 뇌압을 상승시키며 또 이 1, 2번 목표를 틀게 되고 관련된 척수신경의 압박으로 각종 만성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원인 불명의 두통까지도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턱관절은 소리 없는 우리 몸의 내부 침입자입니다. 턱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턱관절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턱관절에서 어떤 소리가 진행된 사람이라면은 그분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그리고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 즉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양쪽 귀 앞에 관자놀이 밑에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누르면서 입을 벌릴 때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지거나 만약에 통증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이미 훨씬 더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턱이 아프거나 또는 잘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턱관절 장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여러분께서는 진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턱관절 균형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의 간단한 균형 조절만으로도 여러분은 각종 두통과 편두통에서 또 각종 악성 난치성 두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르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턱관절의 미세 조절을 통해서 두통과 편두통을 치료하는 FCT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바른 척추 자세, 그리고 항상 양측으로 음식을 저작하는 턱관절의 균형된 저작 습관을 생활화해 주십시오. 또한 바른 마음 자세와 바른 식습관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통과 턱관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